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114쪽에 13번이죠. 13번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8 B 플러스 A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죠?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산술기압 평균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양수고 곱셈이야 최소값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럴 때 뭘 쓰지? 라고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함수를 그리거나 뭐 이런 건데 2차 방정식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도 아닌 것 같고 좀 복잡하죠. 그럴 때 이제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기압 평균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4개 들어줬어요. 이게 세 번째 때. 그래서 4개를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사실 책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열심히 4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써 있는 사람은 써 있을 거예요. 이건 세 번째 형태고, 이건 세 번째 형태는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 B가 되죠. 첫 번째 형태는 일정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기압 평균을 쓰려면 반드시 일정한 값이 있어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고. 알겠죠? 합이 일정하고 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첫 번째 형태의 문제예요. 그럼 그냥 바로 산술기압 평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조건은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최소 최대를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형태는 그냥 딱 보기에 일정한 값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거죠. A 더하기 A분의 2. 얘는 일정하지는 않은데 곱하면 얼마야? A하고 A분의 1을 곱하면 1이죠. 일정해.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두 번째 형태예요. 알았죠? 세 번째 형태는 안 보여요. 일정해. 곱해도 최소값이고 더해도 뭐 의미가 없어요.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합시다. 2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8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AB분의 16이 나오죠. 얘랑 곱하면 어때? 16. 일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전개하면 일정한 게 보이는 게 세 번째 형태예요. 네 번째는 숨겨져 있는데 요 부분을 딱 집어넣어서 하는 네 번째 형태가 좀 까다로운데 그거는 이제 지금보다 나중에 수업할 때 이제 제대로 다시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요걸 가리고 그러니까 10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16 이제 두 번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요걸 가리면 두 개의 합은 산술기압 평균은 두 개의 합이 2분의 루트 A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배 루트 요거랑 이거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0을 써주시면 되죠. 10은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약분돼서 여기 4가 나오죠. 4가 나와서 4, 2, 8 그래서 18 18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8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요게 이제 세 번째 형태의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14번 문제는 실수예요. 실수 XY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데 2X 더하기 3Y Y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래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에 원의 방정식으로도 풀어줬어요. 요걸 K라고 놓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그때 없었던 날 같은데 동영상 안 봤어? 보긴 했는데 아 그래. 선생님 가리면서 수업을 했답니다. 그쵸? 요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요 단원 공부할 때 조금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게 일단 실수라서 산술기하 평균은 못 써먹어요.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알겠죠? 친구들이 없어서 오늘 힘이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니네. 자, 여기 값이 있으니까 요 값을 이렇게 형태가 딱 나와 있지, 그지?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요 자리죠, 요 자리. 왠지 얘는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2x 더하기 3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a가 얼마인 거예요? 얘가 2니까 여기가 2의 제곱. b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식이 완성이 되네요. 요게 1이라 그랬고 요게 4, 3이니까 1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한 것이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값 2x 더하기 3y는 루트 13보다는 작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1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사이에 껴있죠, 그죠? 거리적인 문제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죠. 둘이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함수를 어렵게 하는 합성함수부터 봅시다. 그래도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해볼만 할 거예요. 자, 함수는 저번 시간에 약간의 복습을 하면 함수 복습. 이제 함수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걸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운 기초부터 해서 수학의 구조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돌아가서 집합을 배웠으니까 두 개의 집합을 놓고 이 둘은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 그지? 근데 얘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관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x가 여기 어떤 y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대응이라 그랬어요, 그죠?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대응은 하나가 연결돼도 되고 둘이 연결돼도 되고 몇 개가 연결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대응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x는 반드시 하나의 y에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를 뭐라 그랬어? 여기는 가려도 되고 여기는 가려도 되고 얘가 반드시 하나가 나가야 돼.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하나가 나가야 돼. 누군가 하나와 돼. 딱 하나만.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 그랬고요. 함수의 식을 우리는 이거 x라는 집합에서 함수는 f라고 쓰고 x라는 집합을 y에 대응시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x라는 원소를 함수에 의해서 y에 대응시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값을 함수값이라 그랬고 이거는 x와 y에 대한 순서상으로 또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서상의 집합을 그래프다. 그리고 같은 함수는 어떤 함수냐? 같은 함수는 이거 정의역과 치역이 같고 이것도 안 했네. 요거를 그래서 이걸 정의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 집합을 요걸 이제 공역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다음에 여기 선택된 애들을 치역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과 이제 치역의 관계인데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렇죠. 정의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는 정의역을 봐라. 함수로 끝나면 안 돼. 함수는 정의역을 봐라.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x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 걔네들이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약속을 하기를 상수함수라는 걸 약속하자. 상수함수라는 건 그냥 모두가 상수가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이런 함수가 이제 상수함수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항등함수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그렇죠? 그게 이제 항등함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하죠. 1대1 함수가 먼저 정의가 돼요. 여기 조건이 붙으면 뭐야?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는 해요. 함수를 외우고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과 x값이 다르면 y값이 어때야 돼? 대응하는 값이 달라야 돼. 즉 하나씩 내가 (1이) 3으로 가면 2는 1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대응하는 값은 3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애한테 가요. 그럼 또 2랑 3은 또 다르고 1하고도 다르니까 2가 간 1로 갈 수도 없고 1이 선택한 3으로 갈 수도 없고 나머지 값에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1대1 함수였어요. 맞죠? 근데 1대1 조건이 하나 더 붙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은 당연히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야? 남는 애가 없어야 돼. y에도 남는 애가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하고 여기 남는 애가 아까 얘가 있어도 함수였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1대1로 만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함수의 그래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y축이랑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반드시 몇 개여야 돼? 하나가 나오면 1대1이에요. 하나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다른 애는 가지면 안 돼.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해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제 x제곱. x제곱은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죠.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두 개가 만나죠. 그러니까 다른 x인데 x1하고 x2는 다른데 y값이 어때? 대응하는 y값이 같죠? 같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했으니까 같죠? 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1대1 함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을 갖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었어. 저기 이 시점에 이렇게 쫙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하나는 요거 하나만 1대1인 거야. 아, 근데 다르면 다. 함수에서 모든 애가 다 돼요. 그래야 1대1 함수라 돼. 그러니까 다른 x에 대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뭐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임의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 두 개를 아무렇게나 선택했을 때 두 개가 함수값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럼 1대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이 아니에요, 얘. 그쵸? 근데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는 뭐가 중요해? 공연이랑 정의역. 정의역이 중요해요. 이게 아하! 중요해요. 이게. 그렇구나. 함수는 정의역이 중요해요. x를 누구 선택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주고 x를 0보다 크다, 대단하네. x를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딱 줘버리면 정의역이 바뀌는 거예요. 정의역이 바뀌면 함수가 x제곱인데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안 그리잖아. 0보다 큰 쪽만 정의역이 생기니까 이쪽은 그릴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함수가 돼? 1대1 함수가 돼. 같은 y값을 갖는 애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 양수 범위 내에서는 같은 값을 갖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역에 의해서 1대1 함수가 아닌 것 1대1 함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의역은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우리 함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또 함수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함수를 다 배웠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함수를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합성함수예요. 자, 조금 미안한 얘기를 하자면 함수는 합성함수랑 역함수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만큼 이제 여기 파트는 조금 잘 그냥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합성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해요.
함수의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게 함수라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함수, 여기 있는 x는 모든 정의역은 여기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z라는. 그래서 얘를 얘기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는 y에 대응하고 y는 z에 대응하겠죠? 이걸 이제 합성함수라 그래요.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이걸 이제 합성함수라 그래요. 물론 조건은 좀 까다로워요. 정의역은 반드시 모든 x가 다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치역이 결정된다면 공역이랑 치역은 다른 거라 그랬죠? 공역은 준비된 애, 치역은 선택된 애. 이 선택된 애들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다시 잡아줘야 돼. 여기 남는 애가 있으면 이쪽 함수가 정의가 안 돼. 그렇죠? 여기 남는 애가 있으면 왜냐하면 함수의 정의가 모든 x가 y에 반드시 몇 개? 한 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은 좀 쉽죠? 선생님 쉬운 질문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 한 개가 대응하는 거라서 여기 만약에 여기 준비된 애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만 대응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남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에 함수를 정의했을 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를 가는 애가 없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연결되는 애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합성함수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역을 정의역으로 새로 잡아줘요.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여러분이 함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함수의 기호를 그대로 갖다 써봅시다. y는 누구하고 대응하고 있어? 이쪽에? 그쵸. 그래서 x가 함수 f에 의해서 y에 대응을 하죠. 그죠? 여기 y라는 원소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함수에 의해서? 이쪽으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하고 대응을 해요? 여기 z하고 대응하죠. y가. 그래서 z에 대응을 하죠. 이거 이제 가장 간단한 설명이 선생님이 이제 뭐 자주 쓰는 예시인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생님이 선물을 이렇게 사다 놓고 3개가 샀어요. 3명 있으면 3개가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뽑으면 가운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뽑은 건 3번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A라는 학생이 3번을 뽑았어. 그럼 3번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3번은 또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 가운데 3번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합성함수죠. 이게 관계가 2번 이상 가면 합성함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봤더니 얘가 요거랑 값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g fx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볼 수 있냐면 얘와 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진짜로 줘야 되나?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는 잊어버리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번호를 뽑았는지보다 내가 어떤 선물을 가져온지가 더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은 사실은 얘하고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 개면 좀 복잡해져요. 뭐 h에, 뭐 k에, s라는 함수에, g라는 함수에, f라는 함수에 x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호를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합성했다는 뜻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쓸 거예요. 안에가 이게 하얀, 안에가 빈 동그라미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x를 딱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은 x가 f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또 누구에 의해서? 그 값이 g에 의해서 대응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면 이게 합성함수의 표현이라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의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가능하면 표현을 보자마자 뭐로 바꿔야 돼? 시.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서술형에서 표현으로 쓰라는 서술형이 있어. 막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둘이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x와 z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거랑 이거는 같을까? 그렇죠. 이거는 F에 의해서 대응한 값이 G에 의해서 다시 대응하는 걸 찾는 거고, 얘는 G에 의해서 대응하는 값을 F에 의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예시도 있죠. 그런 문제를 이제 막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이제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 보면 뭐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러면 이 간단한 예로 풀이가 있는 걸 풀어볼게요. 여기가 F고 여기가 G죠. 그래서 1, 2, 3, 4, 5, 6, 7 당연히 같은 함수를 또 1, 2, 3, X로가 있냐? 어떻게 뭐하다 이렇게 돼 있지. 자, 1에서 1은 6으로 가고 2는 8로 가고요. 이건 그냥 좀 정리해 봅시다. 3은 5로 가고 4는 7로 가고. 반대로 얘는 5는 2로 가고요. 6은 1로 가고요. 7은 4로 가고 18은 3으로 가요. 자, 그랬을 때 G, F, 1은 자, 1은 누구에 의해서 가라는 거야? F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얼마가 가는 거예요? 6이죠. 그래서 얘는 G6과 같아요. 그럼 G라는 함수로 와야죠. 6은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들을 우리가 합성함수라 해요. 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지 않다. 1은 G1은 그렇죠.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아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조차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은 G의 정의역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에 속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조차 없어요. 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F 사실 이제 합성함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치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여러분을 제일 까다롭게 하는 건 우리는 안 배워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 합성함수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것도 재밌을까?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있네. 아니다, 없다. 없어요. 다행스럽게 없네요. 좀 괴롭혀볼까 했더니 없네요. 대충 그리면 뭐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줄게. 이따가. 자, 그래서 여기 3x 플러스 2. 자, 그럼 G F 1을 푸세요. 와, 여기는 이제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푸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값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뭘 구해야 돼? 함수로 값을 구해야지. 1이 정해졌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값으로 구하세요. 알겠어요? 값으로 구하세요. 근데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F X라고 보면
이 함수는 선생님이 지금 표현식이니까 뭐로 바꾸라 그랬어? 표현이니까 표현을 뭐로 바꾸라고? 식. 식으로 바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계속 해오면서 치환해 왔던 게 이거예요. 그럼 fx는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g x제곱 마이너스 1이 드디어 안에 모양이 이상하게 꾸려졌죠. 원래 항상 x 쓰는데 x 안 쓰고 가끔가다 이런 문제 보죠. 이 문제가 바로 사실은 합성함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x의 변수를 또 다른 함수에 의해서 다르게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x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그치? 원래는 gx였는데 여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안에 변수의 형태를 그냥 x로 잡았습니다지 얘가 식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어? X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요게 들어가 주면 되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가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이게 보이려나? 자 그럼 이제 식으로 바꿔서 쓰고 이렇게 합시다. gx가 3x 플러스 2니까 3x 플러스 2가 되고 그죠? 요거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식은 3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죠. 벌써 좀 느낌이 다르죠? 9x 제곱 마이너스 6이 12x 더하기 4 그러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때서?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했는지 봐야 돼요. 그쵸. 저기다가 1 넣으면 값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너 2 이렇게. 여기다 1을 넣으면 9도 오, 값이 크네. 네, 값이 나오죠. 11, 21, 24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값으로 푸세요. 그럼 이거는 g 안 그래도 안 보일 텐데 gf1이 되죠? 그럼 f1 값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0인가요? 1 집어넣는데 3x 플러스 f다 0이죠. 그래서 g 0이 되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딴 데 갔다 왔어요. 있어.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뺑이요. 요거는 f의 g1이죠. 네. g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니까 5가 되죠. 네. 그래서 f5가 돼. 24. 5 고마워. 그래서 24 이건 똑같아요.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죠? 그냥 값을 구할 때는 그냥 값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결국 함수에서 만약에 여기가 fx는 이렇게 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5가 되면 a가 되면 5가 되면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더라도 결국 f는 2f랑 어때? 같이 변수 모양만 다른 거지. 얘가 만약에 gx가 5면 너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하기 시작해요. 합성함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5로 놓으면 5는 7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 대신 이제 gx가 5가 되는 x값은 또 다른 값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 책 좋으네요. 자, 이것도 조금 예시를 통해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f2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풀이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형태냐면 f
gx의 형태고 이게 이제 x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gx는 누구냐면 부분의 4x 더하기 2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건 g의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값을 구하라는 거와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푸는 게 첫 번째 형태예요.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내가 이 함수를 fx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여기는 x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모양도 바뀌어요. 알겠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치환법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알아놓으세요. 이게 이제 더 선생님은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어떤 게 나은 건 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가 되는 값을 찾는 거면 9분의 4x 더하기 2니까 얘가 18이 되면 되나요? 18이 되려면 얘가 16이 되면 내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4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x에 여기 x랑 봐. 한 함수에서는 이렇게 같이 쓰였으면 얘랑 얘랑은 어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걸까요? 같은 거. 맞아요. 완전히 같다라고 했으면 문자 모양이 같은 거는 이게 바로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gx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4를 집어넣는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f g 4를 대입한 거예요. x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도 x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돼?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g4가 얼마니까? 2가 되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여기 다 지워졌어. 누가 또 있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4, 16, 18에다가 9 나누니까 2가 되죠. 그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결국 F2를 구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봐야 돼. 한 식에서 같이 나온 문자는 같은 값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어. 요 다음에 fx라고 썼어. 그럼 여기 x와 여기 x는 같은 식일까 다른 x일까? 다른 x예요. 알겠죠? 완전 문장이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형태인 거야. 이게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어때야 돼?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 x를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내가 지금 9분의 4x 더하기 2를 뭐로 바꾸고 싶냐면 x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냥 바꾸기 또 여기다 x 하면 헷갈리잖아. 그치? 그럼 2x랑 2x는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사실은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새로운 문자 t로 놓읍시다. 그럼 이제 t가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치환을 했으니까 f t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요 x랑 요 x는 어떻다고? 같은 x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4x는 9t 빼기 2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x는 4분의 9t 빼기 2가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x는 요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4분의 9t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x로 요거 이제 x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가 4분의 9t 9x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되어 있던 걸 t로 바꿔버리면 이 형태도 조금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x가 얼마면 돼? 2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 928에 4 5가 나오죠? 이 값이랑 어때? 완벽하게 같죠. 그러니까 식은 변형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얘를 하나의 변수 t로 바꾸는 거, 즉 x로 다시 바꾸는 거. 이건 좀 연습하세요. 여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 방식도 써보고 저 방식도 써보고 여기 문제가 쉬우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걸 합성함수로 놔서 이 함수가 2가 되게 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쌤 이거 한번 찍어도 돼요? 그럼요. 따라하지 마. 왜 따라해? 미친 거 아니야? 감 녹화됐어요. 알겠죠?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봅시다. 합성함수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애매하네. 30분 일찍 끝내요. 30분 일찍 끝내도 일찍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쉬는 시간 안 했어 우리. 아 네, 우리 쉬는 시간 안 했는데. 쉬는 시간 하지 말고 일찍 끝내세요. 지금 그럴 계획이긴 해요. 자, x는 띄워도 돼요. 여기서 안에 함수 모양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가 훨씬 편한 이렇게 기호를 쓰면 편하죠. 표현식이. 그래서 볼 때는 항상 G에 먼저 합성되고 G에서 F로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같지 않아요. 같은 경우도 간혹 있어. 그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어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어쨌든 이거 같게 하는 무엇을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알겠어요? 같게 나오도록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 F에 G를 합성,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H 이렇게 합성한 거야. 그러면 H에서 G, F 이렇게 합성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F하고 G를 먼저 합성시키고 H를 나중에 합성시키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중요한데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 있었고 항등함수 있고 1대1 함수 있고 그렇잖아. 그치?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함수 하나가 상수함수예요. 아니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근데 항등함수는 사실은 되게 중요해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i라고 써요. 그러니까 i가 쓰였으면 함수에서 무슨 함수다?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면 얘는 항상 f가 돼요. 그래서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보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없애도 돼요. 마치 2를 곱하는 거랑 비슷하죠? 2를 곱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아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면 못 그려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1차 함수 직선 정도가 나와. 2차 함수도 뭐 간혹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그냥 합성함수의 그래프 정도만 조금 기억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프를 못 그린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원식적인 풀이는 원식에 대한 풀이는 여기다가 써볼까? 전상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자 이게 이제 y는 fx고 뭐 gx라는 또 다른 함수로 하나 그려낼 수도 있죠. 그죠? 둘을 합성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고 이제 제대로 배울 때 2학기 때 제대로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식적인 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가 두 칸 갈 때 네 칸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2죠. 그리고 원점이니까 여기는 y는 2x야. 여기는 쭉 올리면 8까지 닿거든.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함수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fx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식으로 쓰면 2x입니다. x가 0에서 정의역까지 반드시 써서 2까지는 이런 함수. 마이너스 2x 더하기 8입니다. x가 2부터 4까지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구간을 또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ffx 함수를 해서 구간을 막 나눠요. 더럽게 귀찮아요. 알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쓰고 fx를 f식으로 바꿔. 그 다음에 fx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이쁜 문자로 쓰세요. 선생님은 보통 만약에 t로 쓰는데 여기는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s는 fx를 s라고 한 거야. 이 안에 있는 거. 그쵸? 그럼 나는 지금 누구랑 누구를 보고 싶은 거냐면 x랑 y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x에 대한 y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야. 그지? 자, 아까도 처음에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쵸? 얘와 얘의 관계식은 f로 결정되고 얘와 얘의 관계식은 g로 결정돼서 얘를 문자를 y 이렇게 놨었죠. 설명할 때. 근데 실제로 y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y. 얘는 그냥 넘어갈래요. 얘랑 얘랑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야. 아까 번호표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치? 사실 나는 x와 z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막 쓸 때 이렇게 써봐. 이게 x가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f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누구? g에 의해서. 누구가 돼? z가 되지. 맞죠? x는 f와 g에 의해서 z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식을 쓰면 여기 y가 있어 없어? 안 보이잖아. 그 y는 별로 그냥.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얘와 얘의 식. 근데 중간에 누굴 껴놨어? 요 fx를 뭐라고 놨어 지금? s. 그러니까 s를 탁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x가 1에서 2까지 가면 일단 모양이 여기서 한번 모양이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x가 0에서 2까지 한번 가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가 여기 s하고의 관계식인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s가 되는 거고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x가 0에서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미안해요. 설명하고 적어볼게. 알았죠? x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s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갔어? 0에서 그렇죠. 0에서 4까지 가죠. 알겠어요? 0에서 4까지. 그럼 자, 이제 이걸 보는 거야. s와 y 이렇게. 근데 이 함수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여기가 단지 s인 거고 여기가 y인 거잖아. 그럼 자, s가 0에서 4까지 가면 어떤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응, 이런 모양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0에서 4 갔다가 4에서 다시 0으로 오는 이런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x가 2에서 이거 잘 따라와야 돼. 2에서 4로 가.
그러면 S는 이렇게 갔으니까 2일 때는 얼마야? 4지. 그다가 4일 때는 얼마가 돼? 빵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4에서 0으로 다시 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4에서 0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대칭이니까 일단 깔끔하게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0에서 다시 4로 갔다가 4에서 다시 0으로 보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합성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나는 마지막으로 x와 y의 관계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x가 0에서 2까지 여기서 가는 동안 이 모양이 나온다. 맞아요? 0에서 2까지 갔는데 얘가 0에서 4까지 가는 것 때문에 0, 4, 4,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지. 0에서 2까지밖에 안 갔는데 0에서 4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쵸? 요번에 또 2에서 4까지 가면 4에서 0이 되는 바람에 0, 4, 0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0, 4,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잠깐 쉴까요? 잠깐 쉬는 게 낫겠죠? 그래, 잠깐 쉬는 게 우리 서로 간에 역함수도 나 빨리 일한다. 아니 알아서 할게.